2016년 7월부터 일본 사람들이 여권을 좀 싸게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정말 비쌌네요. 기존의 10년짜리 여권 15,900엔, 우리한테 한 15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8,900엔, 8만 원 조금 넘는 그런 금액으로 가격이 바뀐 겁니다. 여권 싸졌다고 한국 가는 일본 사람들이 늘어나? 그럴 리가 있나?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의외로 일본에서 반향이 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올여름에 한국으로 많이 가는 이유라는 내용인데, 어머, 뭐 일본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랑 서로 여행 많이 다니잖아요. 요즘 그러네 정말. 그렇죠. 한일 간의 교류가 정말로 많이 활발하다 네. 라고 하는 게 요즘인데, 근데 올 여름엔 특히 아마 일본에 그중에서도 이제 지방 사람들이 아마 한국으로 많이 갈 겁니다. 그래요? 예. 거기다가 더욱이 그분들은 아마 한국에 처음 가보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있나?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왜 일본 사람들이 올 여름에 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 컨텐츠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는 K-팝 유행이라든지 뭐 여러 문화적인 유행이 있으니까 젊은 분들 많이 간다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많이 해왔잖아요. 그거랑 좀 더 다른가? 좀 다르죠. 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문화랑 상관없이 음. 그냥 한국 여행 가는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매일경제 7월 2일 뉴스네요. 네. 한국 너무 좋아요 외쳤던 일본인 관광객 올 여름 발길 끊길 수도. 왜? 매경에서 말하는 말로는 박간연구상 오늘 타이틀이랑 전 다르게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안 갈 거다 라고 이 타이틀을 잡았네요. 전혀 반대잖아요. 예, 이 기사 내용이 뭐냐면은 일본에 있는 이 교도통신의 보도를 이제 받아온 건데, 일본인이 작년에 대비해서 해외여행을 떠날 거라는 사람이 8.8% 정도 감소했다. 그 이유가 왜? 역대급 엔저라서. 흔히 말하는 엔화가 가치가 싼데 해외 나가면 뭐 하겠냐. 그냥 나가지 말자. 라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네. 지금 가면 가성비 안 좋다. 당장 실제로 이게 뉴스에 떴습니다. 교도통신. 여름방학 기간에 해외여행이 8.8% 감소. 엔저 직격탄. 나오죠. 그 뒤에. 코로나 이후로 첫 마이너스.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일본 사람들이 해외를 못 나갔는데 그 이후로는 뭐 어떻게든 나가니까 플러스였는데 드디어 2016년도에 마이너스가 찍혔다. 그럼 이건 안 나가는 거다. 거기다가 또 뭐예요? 예, 일본의 댓글이 2,300개 달린 뉴스입니다. 역사적인 엔저다. 1달러 162엔. 39년 만이다. 생활의 역량, 수입 가격이 올라서 일본 사람들 가게에 뭡니까? 직격탄이다. 당장에 먹고 살기도 빠싸간데 무슨 해외여행이야.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럼 더더욱 그럴수록 오늘 박간영호상이 이 말이, 야, 저 유튜버 또 오늘 약 판다. 어디서도 구라치려고 또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일본 7월 1일부터 출국세, 비자 수수료 인상, 여기에 대해서는 박간의 영상 누둔. 하면은 일본의 여러 외국인 대상으로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뭐 바뀌는 게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일본이 자국민에게 하는 메리트를 줬어요. 여권 발급비는 낮췄다. 라고 이래가지고 이게 7월 1일부터 실행이 됐거든요. 네. 일본 정보 홍보 사이트인데, 여권 시청은 온라인으로 2016년 7월부터 수수료를 인하합니다. 라고 이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여권을 좀 싸게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정말 비쌌네요. 그렇죠. 기존의 10년짜리 여권 온라인으로 신청했을 때 15,900엔, 우리한테 한 15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7월 1일부터는 8,900엔, 좀 9만 원 안 되게 8만 원 조금 넘는 그런 금액으로 가격이 바뀐 겁니다. 니케이도 있잖아요. 여권 수수료 7월 1일부터 44% 싸게 되었다 이래가지고 뭐 크게 이렇게 말이 나온 거죠. 여권 싸졌다고 한국 가는 일본 사람들이 늘어나? 그럴 리가 있나?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의외로 일본에서 반향이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일본의 기존의 여권 보유율 약 18%. 일본 사람들의 대부분은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제가 정말로 많이 다뤘죠. 일본 사람 해외 잘 안 나간다. 과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포텐셜, 앞으로 여권을 신규로 발급받고자 하는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일단 그 포텐셜이 높아. 여기까지 알겠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여권 발급을 안 받다가 갑자기 좀 싸졌다고, 그지? 좀 여권 뭐 가격 싸도 발급 받겠어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가성비의 사람들입니다. 자, 일본 이런 기사가 떴어요.
여권 신청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세요. 일본의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지금 이것 때문에 벌써부터 7월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여권 신청 창구가 혼잡하다. 신청부터 교부까지 1개월 걸릴 가능성이 있다. 원래 같으면 일주일 정도도 안 걸리게 나오는데 네. 지금 일본 전국적으로 몰리고 있어요. 갑자기 이제 호응이 장난이 아닌 거야. 이제 흔히 말하는 비행기 표를 끊고 아니 뭐 일주일이면 나오겠지라고 여권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미리 신청을 해라. 지금 펑크 난다. 라고 할 정도로 지금 뭡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여권 가격 인하되기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막 몰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일본 지방도시는 도쿄인데 이날만을 기다려왔다. 라고 이래가지고 도쿄에 있는 뭡니까 이게 신주쿠인데 신주쿠에는 여권 신청 창구도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있잖아요. 막 줄을 이루고 있다. 라는 뉴스도 뜨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도쿄 사람들이야 뭐 원래부터 많이 이동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얘기하는 거 뭡니까? 이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지방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미야기, 저기 센다이잖아 동북지방 그쪽입니다. 여기는 이제 7월 1일 문 열자마자 이거 여권 신청 센터에 40명이 대기하고 있다. 줄 서 있었다. 오. 창구 대혼잡. 여권 교부까지 시간이 평소에 2배가 될 수 있다. 요런 식으로 이제 몰려오는 거고. 그럼 이 미야기뿐인가요? 아니죠.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일본 소도시 마츠야마. 여권 수수료 최대 7,000엔 인하. 마츠야마의 창구도 혼잡. 여름방에 여행 가려면은 미리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세요. 일본 아오모리. 아오모리도 뭡니까? 7월 1일 날 문 열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야. 일본 전국적으로 이와 비슷한 뉴스가 있잖아요. 뜨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 미야자키. 여권 신청 수수료 인하. 미야자키 현청의 창구는 최대 몇 시간? 2시간 대기.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2시간 줄 서는 거예요. 다만 여권 발급 수수료는 싸졌는데 음. 출국세는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일본을 나가는 이 출국세는 이번에 올라갔습니다.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예.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크게 신청을 안 써요. 왜? 이거는 항공료 가격에 들어가 있거든, 값에. 비행기 값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솔직히 못 느낍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싼 비행기 사면 그 안에 출국세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항공료 가격은 내려가잖아. 거기다가 또 뭡니까? 항공사 같은 치킨 레이스란 말이야. 아이고 이번에 일본 출국세를 인상했으니까 우리 항공료 그럼 똑같이 인상을 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안 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출국세 인상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체감적으로 일본 사회면 외국인은 못 느끼는데 이 뭡니까? 여권 발급 수수료는 어쨌든 눈에 딱 뜨잖아. 그러니까 몰려가는 것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한 지금 보여드리는 지방이 더욱더 달아오르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일단 아까 제일 처음 보여드렸던 지방도시 일본의 미야기 센다이부터 센다이 공항 여권 취득 캠페인 2016년 7월 1일 이후부터 신규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에게는 지역화폐 3,000엔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3만 원을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제한이 있죠. 25세 이하 젊은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젊은 애들 한 번도 해외를 안 나가봤어. 그러면 안 되지 마. 해외 나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좀 떠미 있는 식으로 이런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새롭게 여권 발급받고 우리 동네 공항 이용하고 해외 나가신 젊은 분들. 젊은 분들. 그럼 느끼잖아요. 아영호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쪽 지역 친구들이 뭐 한국으로 많이 가겠어? 아이고 여러분. 센다이 공항 국제선 홈페이지입니다. 국제선. 한국어라고 하냐. 기본적으로 목적지 제일 먼저 뜨는 게 서울이죠. 그 다음에 대만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예. 아니 뭐야 그 뭐 서울이랑 대만 있으면은 오상 대만 가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 친구들이 뭐 한국 가려면 보장이 있나? 아이고 여러분. 여건이 반값이 되어서야 포인트 준다니까 움직이는 이런 친구들은 뭘 중요시 여기겠습니까? 가성비를 중요시 여기지 않겠습니까? 당장 오늘 제일 쳤던 것도 이것도 뭐예요? N저라서 일본 사람들이 여행객 안 갈 거라고 이런 기사가 뜬 거잖아요. 매경에서. 자 그러면 딱 나와 여기서 이렇게 서울이랑 대만 딱 비교를 해봅시다. 일단 뭘 비교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환율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예를 들어 3년 전에 대만 가 1,000엔에 대만 달러 215달러. 그런데 지금 1,000엔에 197달러. 뭐 역대급 엔저니까. 대만은 가려면 미리 갔어야 됐어. 지금 가면 대만은 뭐예요? 환율 이것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져요. 거기다 대만도 물가 오르고 있거든. 그렇죠. 당장에 이게 뭐 3년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이 5년째
쭉 역대급 N저다 보니까 대만에 대한 가성비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 좋아요. 자, 그런데 한국 2023년 7월 5일 1000엔 주면은 8,900원 줬어요. 자, 지금 1000엔에 9,400원 주네. 어머, 무슨 일이야? 그렇죠, 여러분. 원화도 요 최근 여러분 환율 여러분 뉴스 많이 보시죠. 이슈 나오죠. 원저다. 달러가 비싸다. 그 바로 그겁니다. 역대급 N저인데 한국도 지금 역대급 원저예요. 이거 뭐 한국 분들한테는 좋은지 안 좋은지 좀 그렇지만 일본 사람 입장에서 아까 말한 딱 이걸 봤을 때 뭐지? 내가 기왕에 해외를 나가려면 가성비 좋게 가야 되는데 우리 동네에서 항공이 뜨는 게 대만이랑 뭐 한국밖에 없는데 대만으로 환전해서 쓰기에는 가성비가 떨어지잖아요. 그치? 거기다가 비행기도 멀어. 약간 더 비싸. 근데 한국은 가깝고 비행기도 싸고 환전해서 나오는 돈도 더 가성비가 지금 좋네? 그럼 뭐겠어요? 한국, 인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센다이뿐만인가요, 여러분? 다른 지역은 다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까 보여드린 마츠야마 여권 취득 응원 캠페인 이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3세 이상 25세 이하의 분으로 여권을 신규 취득. 여긴 아예 여행 상품 지정을 내놨어요. 서울, 부산, 타이베이예요. 여긴 이미 확률이 3분의 2야. 골라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가야지 네가 8,000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재밌죠? 이거는 아예 그냥 등 떠미는 거예요. 가. 높은 확률로 서울이나 부산 갈 것 같아요. 신규잖아. 아까 말했죠. 한 번도 안 가본 친구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당장 여기뿐만도 아니죠. 일본의 아오모리현. 여기도 뭐 줄 서고 난리 났다 했는데 아오모리도 없나요? 아오모리도 있죠. 여기는 연령 제한은 없어요. 대신 뭐 아오모리 국제공항에서 나가는 비행기를 타고 처음으로 뭡니까? 해외 나가시는 분. 여행 대금 5,000엔서부터 우리한테 5만 원 서포트 해줍니다. 그럼 아오모리에서 나가는 해외 비행기편 뭐가 있어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1대1. 아오모리 인천, 아오모리 타이베이. 항상 싸우고 있네요. 항상 싸우고. 대만이랑 항상 경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취합을 했을 때 그래도 역시 인천이다. 서울 가자. 라는 확률이 여기도 올라가겠죠. 그렇죠. 시간대로 그러네. 아오모리 같은 경우에는 대만 가는 것보다 서울 가는 게 시간대가 좋다. 그렇죠. 도착해서 저녁 시간보다 도착해서 그래도 오후 시간대가 낫잖아. 그렇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어드밴테이지가 쌓여가는 겁니다. 재밌죠. 확률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가성비 좋은 것뿐만 아니죠. 당장에 뭐예요? 한국어로 뭐냐? 항상 일본에서 여론조사하죠. 여름방학의 인기 여행지 랭킹 1위 어디? 서울. 이건 항상 나옵니다. 한국이 항상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확률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기왕에 가려면 어디가? 한국까지 이런 식으로 있죠. 예.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거. 일본 사람들 올여름에 한국으로 많이 가는 이유. 원래부터 많이 갑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이거는 기존에 뭐 해외여행 가본 사람,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여름은 뭐 일본 내에서 여권 반값 할인으로 인해 가지고 근데 반값 할인 이벤트 플러스 뭐 보조금 플러스 다 들어가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지만 특히 지방공항에 있는 사람들 안 가봤는데 우리 동네에서 왕복하면은 돈을 준다네. 그러면 어디 가볼까? 한국밖에 없네. 뭐 일단은 뭐 내가 K-팝은 모르겠고 그냥 뭐 한국 음식은 좋아하는 사람 많으니까 그러면 일단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일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생애 첫 해외여행이 높은 확률로 서울 혹은 부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이번 여름에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나온 것처럼 전체적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감소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적어도 일본 지방에서 한국으로 여행 가는 사람은 올해가 제일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번에 아이고 오상 요새 한국도 환율이 뭐 안 좋아요 이런 걸 말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한국 여행 갈 때 과거보다 오히려 가성비 좋게 갈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국을 한번 가보자 라는 그런 마인드도 된다는 거. 오늘 내용으로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네요. 오늘 내용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여러분 보면 느끼실 거예요. 아니 일본은 뭐길래 여권을 할인을 하고 그 뭡니까 아니면 지방마다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비행기 타고 나가면 보조금 줄게 이런 걸 하냐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아까 답이 나왔잖아요. 여권 발급률 18%. 제가 항상 일본 사람들이 여권 보급률, 발급률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물안의 개구리다. 일본 정부도 알아요.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해외를 몰라.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나가게 할까? 어떻게 등 떠밀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다른 것보다 기승전 뭐예요? 돈 주는 게 최고인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한번 나가서 그래도 견문이라도 넓히겠지. 자국 내 사람들이 그냥 해외 관광객만 보면서 있잖아요. 일본이 최고지 이러면은 나라 발전이 없어요. 이거는 일본의 정부 높은 사람들이라든지 지방에 있는 그런 뭡니까 하는 사람들 다 안다는 겁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 봤을 때 이번에 한번 기회가 왔을 때 한번 거기도 보조금을 더 줘가지고 해외를 보내는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 뭐예요? 지방에 한국 가는 항공편은 무조건 다 있어. 일본 지방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지방 방방곡곡을 많이 갔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그걸 생각해보면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 기왕에 갈 거 도쿄 괜히 들리기 싫고 직항으로 가려면은 뭐 선택지가 한국이네. 한번 가볼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처음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이번 여름에 대량으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찬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한번 맛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번에 서울 왔으면은 뭐 다음에 부산도 가본다든지 있잖아요. 한국도 자주 오세요라든지 있잖아. 그런 식으로 맛들리게 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이런 나름 뭡니까? 일본 정부, 중앙정부, 그 다음에 일본 지방이 이런 캠페인을 벌인 것처럼 한국 내에서 예를 들어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뭐 한국에 처음 오는 사람들 우대 이런 거 있잖아요. 하면은 그게 좀 잘 맞지 않을까? 그럼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트리플 찬스잖아. 여권 할인, 보조금, 예를 들어 한국에서 뭐 행사 있다 이러면은 더더욱 더 가고 싶어지겠죠. 가성비를 좋아하는 일본 사람 입장에서. 뭐 기존에는 뭐 K-팝이라든지 한국 화장품에 관심이 있었던 젊은 층 중심이라면은 이번은 물론 젊은 층도 있지만은 그게 아닌 그냥 해외 첫 여행을 가까운 한국에 가봤어요라는 그런 식의 아예 한국을 잘 몰랐던 그런 사람들도 좀 많이 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아까 있잖아요. 기사 사진에 나온 여권 발급을 기다리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보였으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 한국 오셔서 있잖아요. 처음으로 예를 들면 있잖아. 숙소에서 아니 TV가 소니가 아니라 샘승? 어머나 소니가 없네라든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좋은 기회일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아마 그런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관심 없던 분들이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는. 이런 어찌 보면 정부가 등을 떠미는 거잖아, 지방 사람들에게. 근데 그 선택지가 서울이랑 대만인데 돈 아끼려면은 비행기 가깝고 빠르게 갔다 오고 하려면 서울이 최고거든요, 솔직히. 그러다 보면 그런 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우리 입장에서도 좀 뭡니까? 나름 일본사 한국 많이 간다지만은 더욱더 늘릴 수 있는 아까 말했잖아요. 여권 보급률 18%예요. 포텐셜이 어마무시하단 말이야. 일본 인구도 1억이 넘어가니까 그 사람들을 더 한국 여행에 맛들리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이 좀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 본 겁니다.